자,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7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페이지에 2번입니다. 2번. 자, 그림 칸은 단위 양전하와 점전하 A를 여기에 점전하가 있고 단위 양전하, 그러니까 1쿨롬인 양전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단위 양전하니까 이런 애가 있다. 그때 이제 단위 양전하, 이 플러스 전하는 플러스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 얘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A의 이 점전하 A의 그 종류가 밝혀지겠네요. 이제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인력이 작용했다라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고, 나는 그 가의 상태에서 점전하 B를 이번에는 가져왔어요. 여기에 두 번째 그림을 보면 B가 여기에 없던 애가 가져왔다. 그때 이제 이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은 0이더라. 이때는 힘을 0을 받더라. 그러면 B는 이제 얘를 이렇게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거니까 A는 당기는 거고, 이 둘의 힘의 크기는 같다는 거고, 그래서 이 B는 플러스구나, A는 마이너스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봅시다. 기읍 A는 음전하다, 이거 맞고, 니은 나에서 AB 사이에는 서로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니까 인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 디귿 전하량의 크기를 보면은, 자, 쿨롱 법칙 F는 이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Q1, Q2에 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1쿨롬이라고 했으니까 Q1을 1로 잡아버리면 이제 KR 제곱분의 Q2, 결국에 이게 Q2라는 게 QA가 될 수도 있고 또는 QB가 될 수도 있겠죠. QA 또는 QB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 힘의 크기가 같다. 근데 A는 R 제곱에 이제 D가 들어갈 거고, D 1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D고 하나는 2D니까 1이 들어갈 거고, A의 경우에는 1 분의 QA가 될 거고, 그 다음 B 경우에는 2의 제곱이 되겠죠. 2D니까 그 4의 QB. 이 둘의 힘의 크기가 여기서 보다시피 같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K도 뭐 다 접어 넣으면. 그래서 약분을 하면 결국엔 QB는 4QA가 되겠죠. 그래서 전하량의 크기는 B가 A의 4배가 돼야 됩니다. 2배가 아니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B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2배니까 전하량은 4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힘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5번 봅시다. 원소 A로 이루어진 기체가 들어있는 방전간에 높은 전압을 걸 때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과 백열등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 그 다음에 뭐 B에서 뭐 어쩌고 이런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때 이제 옳은 설명을 고르면은, 자, 먼저 과를 보면은, 가는 지금 이게 그림이 흑백이라서 그렇지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게 보이죠? 연속 스펙트럼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는데 그게 검은 띠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럼 이거는 그 원소가 흡수를 한 겁니까? 방출을 한 겁니까? 얘는 흡수 스펙트럼이겠죠. 흡수.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빛이 없는 검은색의 상황에서 몇 가지 파장에 해당되는 빛을 방출을 했으니까 밝은 띠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방출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는 뭘까요? 다는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기억을 봅시다. 가는 전자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나타난다. 자, 지금 보면은 띠가 이렇게 파장마다 띠가 있죠. 검은색의 띠. 이거는 그 원소에 해당되는 전자가 자기가 흡수할 수 있는 빛만 흡수를 했기 때문에 이 파장의 빛만 흡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파장의 빛만 흡수할 수 있다. 그 말은 전자가 에너지띠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전자 에너지띠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다는 이제 연소 스펙트럼이니까 햇빛이라든지 백열등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이다. 그 다음에 디귿 A와 B는, 자, A와 B를 보면은, 자, 이 빛을 흡수하고 이 빛을 방출하고 이 빛을 흡수하고 이 빛을 방출하고 다 이렇게 흡수한 빛과 방출한 빛의 파장이 동일하다라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얘는 A, B는 동일한 원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문제 풀었으니까 5문제 마저 풀어봅시다. 자, 3번째 바닥에 이제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운동하는 알파 입자가 원자에게 의해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모습을 나타낸다. A와 B는 운동상의 경로점이다. 그래서 원자에게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A가 B보다 작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산란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 알파 입자들은 운동 경로가 바뀌지 않고 이렇게 투과가 됐죠. 뭐 이런 식으로 투과가 돼서 여기서
대부분은 발견이 됐지만 몇 개 아주 작은 개수의 몇 개 알파 입자들이 운동 경로가 이렇게 꺾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기읍 원자핵과 알파 입자의 전하 종류는 같다. 지금 원자핵과 알파 핵이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을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핵이니까 플러스라고 보면 원자핵도 플러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알파 입자와 원자핵 사이의 전기력의 크기는 알파 입자가 A에 있을 때랑 B에 있을 때보다 크다. 자, 거리가 가까우면 당연히 전기력은 더 크게 작용을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A가 더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A의 거리가 더 가까우니까 전기력은 A에 있을 때가 더 크겠죠. 디귿 원자핵의 부피는 원자의 부피에 비해 매우 작다. 자, 이거는 어떤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이거 운동 경로가 바뀌지 않았다. 그럼 대부분 이렇게 원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원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알파 입자는 이렇게 투과를 했어요. 왜냐? 원자의 대부분은 이제 거의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원자 핵이 아주 작은 부피로 이렇게 중앙에 무거운 애가 자리를 잡고 있고 이 주변에는 이제 전자 배치가 이렇게 이루어 있을 건데 이게 이제 대부분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알파 입자가 그대로 투과할 수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원자 핵의 부피는 원자가 이렇게 이루는 거에 비해서 아주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자,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의 궤도와 전자의 전이 과정 AB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먼저 보면 A는 이걸 한번 우리 그려볼까요? 에너지를. 이제 이게 n이 뭐야? 이게 n이 어디다 그려보지? 밑에다 그려볼까요?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2. 여기가 3까지만 그리면 되겠죠? 3.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처음에는 이제 A 과정은 2에서 3으로 올라간 거죠. 이게 A 과정이고 그 다음에 B 과정은 3에서 1로 떨어진 거네요. 이 과정이다. 그래서 A와 B에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여기는 람다 A 빛을 흡수했고 여기는 람다 B의 빛을 방출을 했겠죠. 그때 옳은 것을 골라라. A는 빛을 흡수하는 전이 과정이다. 그쵸?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높아져야 되니까 그 빛을 흡수를 했겠죠. 그래서 기억을 맞고 니은 람다 A와 람다 B를 비교를 해라. 자, 에너지가 크면은 파장은 짧아지겠죠. 에너지가 크면은 파장은 짧아진다. 서로 반대 관계인 거 다 알 겁니다. 그래서 누가 에너지가 더 크냐? B가 더 에너지가 더 크지. 그래서 B의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B의 파장이 더 짧을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다. 디귿 2인 궤도와 1인 궤도 사이의 에너지 준위차. 자, 에너지 준위차는 우리 이거 하면 되죠. 진동수의 비를 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는 이제 파장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 진동수는 하나도 언급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파장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2인 궤도와 1인 궤도 사이의 준위차, 에너지 준위차를 구하래. 그러면 이제 3인 궤도와 이 에너지 차이에서 이 에너지 차이를 빼주면 이제 여기 2와 1 사이의 준위차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에너지 차이는 이 빛에 해당되는 에너지고요. 이 빛에 해당되는 에너지고 이 에너지 차이는 이 빛에 해당되는 에너지죠. 그러면 이 빛 에너지 빼기 이 빛 에너지, 광자 에너지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이 식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B에 해당되는 이 B 과정에서 이 에너지는 람다 B분의 H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A 과정 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람다 A분의 HC가 될 거고 그럼 HC 다 땡겨서 이제 통분하면 되겠죠. 람다 A, 람다 B 해서 얘는 람다 A 빼기 람다 B일 건데 이제 뭐 에너지 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값만 보면 되니까 그냥 절대값 씌워서 플러스 값만 보겠다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러면 에너지 차이는 이만큼이 될 건데 디귿 보기와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뭐 우리 교과서에서도 풀어봤던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9번의 디귿이 뭐 어려워했던 것 같은데 교실에서 풀 때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에너지 차이 값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이번에 도체 절연체 에너지 구조 모습이죠. 딱 봐도 그때 이제 옳은 거 마찬가지로 봅시다. 나에서
에너지 준위. 가 같은 경우는 지금 뭐겠어요? 도체겠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절연체 아니면은 반도체일 건데 이제 절연체라고 했으니까 얘는 절연체가 될 거다. 그래서 나에서 에너지 준위는 전도띠가 원자가 띠보다 높다. 당연히 얘가 에너지가 더 높은 애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맞고, 니은 가는 도체 에너지띠 구조 맞고, 디귿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 에너지는 모두 같다. 자, 원자가 띠는 에너지 준위가 틈틈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띠를 이루는 거라고 했죠. 그럼 여기 있는 전자와 여기 있는 전자 에너지가 같을 수가 같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당연히 더 낮겠죠. 전자가 에너지가 낮고 여기에 있는 에너지는 좀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 같다 하면 틀렸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우리 지금 이제 23번 풀면 6문제입니다. 2문제 남았다.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그림 가는 규소로만 구성된 순수 반도체. 나는 규소의 인을 첨가한 불순물 반도체. 이 인이 뭐 원자가 전자가 5개인지 뭐 3개인지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이 그림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전자가 있는 걸 보니까 아 얘는 N형이겠구나. 얘는 순수한 반도체고. 기읍 가는 도체보다 전기 전도성이 좋다. 도체가 가장 전기 전도성이 좋죠.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띠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게 원자가 띠라고 할 때 전도 띠와의 이 에너지 밴드 갭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틀렸고, 니은 나는 N형. 왜냐면 전자가 하나 더 있으니까. N형이 이제 마이너스 네거티브 마이너스 생각하랬어요. 그래서 전자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라고 보면 N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디귿 나의 불순물 반도체 전류가 흐를 때 전자가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하겠죠. 양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P형 반도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마지막 14번 봅시다. 이제 네 번째 장입니다. 그림과 같이 스위치 S1과 S2, 그 다음에 PN 접합 다이오드와 AB, 저항 AB, 직류 전원, 교류 전원을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했다. 이게 뭔지 모르더라도 여기 다 나와 있네. 문제 교류 전원. 이게 뭐 너네 배터리라는 거 알고 이건 직류 전원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저항이고 뭐 이 반도체고, 그 다음에 스위치면 이게 교류구나. 이게 다 알면서도 물어보더라. 이건 교류입니다. 교류 전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옳은 것을 골라라. 자, S1을 닫으면 S1 이렇게 닫히면 이제 플러스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A는 순방향이 걸리겠지. 순방향의라는 것은 순방향은 이제 PN 다이오드가 있을 때 여기에는 플러스를 걸어주고 여기에는 마이너스를 걸어준 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준 게 순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정석대로 그리면은 이렇게 이게 순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A에는 순방향이 지금 걸리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저항 A에는 전류가 흐른다. 그 다음에 또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냐면 열로도 갈 수 있겠지, 전류가. 근데 여기 스위치 열려 있으니까 어차피 전류 안 흐르니까 여기 볼 거 없고, 그러면 여기 이제 마지막 라인으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연결은 되어 있는데 얘가 플러스인데 N형이랑 연결돼 있죠. 그 역방향이니까 1로는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래서 S1만 닫으면 B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리니까 전류가 안 흐른다. 이번에 디귿 S2를 닫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S2를 닫으면 이제 교류 전압이 걸리는 거죠. 교류가 흐를 겁니다. 그래서 교류가 흐를 건데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였다가 마이너스 플러스였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일 때는 이제 P형에 순방향이 걸리니까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로 걸릴 때는 역방향이 걸리니까 전류가 흐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만 전류가 흐르는 그런 형태로 저항 B에는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주기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한 방향으로만 계속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 안 흘렀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문제도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7, 2, 3, 4, 8 문제 남았네요. 8문제는 다음 시간에 마저 풀어보도록 하고요. 쌤이 금방 영상 찍어서 또 올려놓을 테니까 금요일날 굳이 안 보더라도 미리 보고 싶은 사람은 그 전에 그냥 보고 빨리 물리 이거 문제풀이 끝내도 됩니다. 선생님이 빠른 시일 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